옛날 옛적 조선시대 이진이라는 젊은 서생이 있었다. 그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름난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진은 똑똑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했고 젊은 혈기에 여색을 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길을 가던 중 이진은 해질녘 어느 한적한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인적 드문 곳에 작은 주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주막은 소박했지만 왠지 모르게 정갈한 느낌을 풍겼다. 이진은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주모,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이진의 목소리에 주막 안쪽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다. 서화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다. 서화의 미모는 범상치 않았다. 맑고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은 이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 방은 있습니다만. 서화는 잠시 머뭇거렸다. 주막에는 방이 하나뿐이었고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괜찮소. 나는 글 공부하는 선비이니 해코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이진은 서화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안심시키려 했다. 서화는 이진의 행색과 말투에서 왠지 모를 믿음이 갔다. 그럼 이리 오세요. 서화는 이진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직접 그린 듯한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진은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주모, 차 한 잔 주시겠소? 서화는 찬물을 끓여 이진에게 내왔다. 찻잔을 든 이진은 서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달빛 아래 비치는 서화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다. 이진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서화에게 말을 걸었다. 주모,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소? 오늘 밤 나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서화는 이진의 노골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손님, 저는 비록 혼자 살지만 지아비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남자와 밤을 보낼 만큼 천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진은 서화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주모, 나는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오. 내 재주를 시험해 보시오. 내가 그대의 마음에 드는 시를 지어 바치면 오늘 밤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소? 서화는 이진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평소 글과 그림을 즐겨했고 이진의 재주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운을 띄울 테니 손님께서 맞춰보시지요. 서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었다. 인연 결어차야, 인연 결어차야. 이진은 서화의 말에 자신만만하게 대부를 지었다. 정분 깊어 말리라, 정분 심어 말리. 그러나 서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대구가 아닙니다. 이진은 다시 다른 대구를 지었지만 서화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이진은 점점 초조해졌다. 도대체 정답이 무엇이오? 서화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연 결어 차야, 고부 고거 황천이라. 인연 결어 차야, 고부 고거 황천에. 이진은 서화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무례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부인의 현명함 덕분에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진은 서화에게 깊이 사과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다음날 아침, 이진은 서화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길을 떠났다. 서화는 이진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앞날을 축복했다. 이진은 서화와의 만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이진은 한성에 도착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우선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받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이진은 이름난 학자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학자는 이진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진은 학자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은 우연히 길에서 낯선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이진에게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댁은 어디서 오셨소? 노인은 이진에게 물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이진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시지요. 마침 빈 방이 하나 있어. 노인은 이진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노인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노인은 이진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젊은이, 혹시 혼인이 늦은 것은 아니오? 식사를 하던 중 노인이 물었다.
아직 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과부가 된 젊은 여인이 있는데 참하고 현명한 사람이오. 한번 만나보겠소? 노인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얼마 전 서하와의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여색을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진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소?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진은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서화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사는 여인의 외로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은 노인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려 했다. 그때 노인은 이진을 불러 세웠다. 젊은이,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노인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젊은 여인과 함께 나왔다. 여인은 유나라는 이름의 과부였다. 유나는 앳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말한 과부요. 서로 인사나 나누시지요. 노인은 유나를 이진에게 소개했다. 이진은 유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유나는 서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저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유나도 수줍게 인사를 했다. 이진과 유나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진은 유나에게 점점 더 끌렸다. 유나 낭자,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진은 용기를 내어 유나에게 물었다. 유나는 이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다. 저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낭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낭자도 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지난번 서하와의 일을 통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은 유나에게 물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시를 한 수 읊을 테니 낭자께서 대구를 지어주십시오. 이진은 서화에게서 배웠던 시구를 떠올렸다. 인연 결어차야, 인연 결어차야. 유나는 이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진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비님, 저는 학식이 짧아 시를 잘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담아 대구를 지어보겠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부 열어 황천이라. 고부 열어 황천에. 이진은 유나의 대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서화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대구를 들은 것이다. 낭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비님,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젊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돌아가신 남편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진은 유나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세상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낭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진은 유나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나는 이진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날 밤 이진과 유나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유나는 이진의 품에 안겨 잊고 지냈던 여인의 행복을 다시 느꼈다. 이진 또한 유나의 따뜻한 체온에 몸을 맡기고 격렬한 쾌락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은 밤낮으로 불타올랐다. 유나는 이진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고 이진은 유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이진은 유나와의 만남 이후 학업에 더욱 매진했다. 유나는 이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이진은 유나의 격려와 지지 속에 과거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다. 이진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고 뛰어난 실력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진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유나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진은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유나는 현명한 아내이자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이진은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백성을 섬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힘썼다. 그는 서화와 유나 두 여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이진은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는 유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어느 날 이진은 유나와 함께 옛 주막을 찾았다. 주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서화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진은 서화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서화 부인,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진은 서화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유나는 이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의 슬픔을 위로했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노을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진과 유나는 죽는 날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과 삶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었다. 이진은 두 여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를 행복으로 이끌었다. 이진은 가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새기곤 했다. 젊은 날의 혈기와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는 두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특히 서화와의 만남은 이진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서화의 지혜로운 대처는 이진의 자만심을 깨뜨리고 겸손과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만약 서화가 그를 매몰차게 내쫓았거나 그의 무례한 행동을 비난했다면 이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유나와의 만남 또한 이진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유나는 이진에게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알려주었고 삶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나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이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어두운 면을 감싸 안아주었다. 이진은 두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다. 이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 역할도 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학문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인격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했다. 이진은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이진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배운 교훈들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칭송받았다. 이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탐구이다. 이진은 두 여인을 통해 욕망과 절제, 만남과 이별, 사랑과 행복 등 삶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며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 시간이 흘러 이진과 유나에게도 아이들이 생겼다. 아들, 딸 구별 없이 귀하게 얻은 자식들은 부부에게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이진은 아이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였고 유나는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인성과 예절을 가르치는 데에도 힘썼다. 이진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며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다. 그는 특히 서화와 유나, 두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강조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성장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에 정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진과 유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더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어느덧 이진과 유나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진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두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지혜를 얻었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이진과 유나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오. 이진은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유나는 이진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앉아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나의 곁을 지켰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유나는 이진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었는지를 알기에 그의 영혼이 편안하게 잠들기를 기도했다. 이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과 삶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었다. 그의 삶은 한편이 아름다운 시와 같았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았다. 그는 두 여인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장했으며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이진이 세상을 떠난 후 유나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선행을 베풀며 남은 생을 보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힘썼다. 유나는 이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남편의 뜻을 이어 훌륭한 삶을 살았다. 유나 또한 세상을 떠난 후 이진과 유나의 자손들은 가문이 전통을 이어받아 대대로 번창했다. 그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했다. 이진과 유나의 이야기는 가문이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세월이 흘러도 이진과 유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진과 유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지혜를 얻었다. 이진과 유나의 무덤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봄이 되면 무덤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잎이 곱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을 찾아와 그들의 삶을 기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진과 유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성장과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진은 두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를 행복으로 이끌었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이진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진의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진과 유나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삶의 지혜와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이다.